학초는 조선의 마지막 과거 시험에 진사로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예천은 동학의 세상이었습니다. 관아는 문을 닫아 걸고 있었고 동학의 접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학초가 세상 형편을 둘러보니 모두 동학에 입도하니 동학에 입도하지 않으면 운신할 곳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동학의 세상이었습니다. 학초의 부친도 마침 동학 입도하기를 권하기도 하여 관동포 최맹순의 수하접인 박현성 직곡접에 입도하였습니다. 동학의 관동포는 이대 교주 최시영이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한 동학의 핵심 교구 중 하나입니다. 이 조직은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북도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한 동학군 조직입니다. 입도한 그 다음 날부터 수일 동안 학초가 사는 곳은 물론이고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학초의 지하에 입도하였습니다. 학초는 직곡접주가 되고 직곡접주였던 박현성은 토치접주가 되어 관동포에서는 상접주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주란 동학접우 우두머리인데 접이란 동학의 집단 단위입니다. 접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이름이 붙는데 꼭 행정 단위로 조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접주라면 그 지역은 물론 이웃 지역에서도 그 접에 가입하여 있는데 바로 10년 전인 계민년 흉년에 장두로 뽑혀 세금 경장을 하였을 때부터 그동안 학초가 남을 도와준 일이 많았으므로 예천의 남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초의 접에 입도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학초가 관장하는 직곡접은 예천과 안동, 의성의 접경지이만큼 그곳의 사람들도 입도하니 직곡접은 자연히 부근의 다른 접소보다 도인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학초가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근방의 다른 동학접에 붙잡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던 사람들이 학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은 학초가 어떤 접에 들어가 보면 동학접에서 40~50명 또는 근 100명씩 열흘째 앉아있고 그 앞에 민간의 소장을 책처럼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직곡접 좌우 기차들이 접주가 왔음을 먼저 알립니다. 학초는 기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잡아 꿀린 사람은 이렇게 세우고 갓이 벗겨져 있는 사람은 갓을 쓰게 하고 결박당한 사람은 결박을 풀어 자중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그런 연후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동학의 주지인 유불선 삼도와 예의, 염치, 오륜 등속은 모두 자신의 수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살다 보면 약간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잘못을 뉘우치면 과오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였던들 관청도 아닌 동학접이 백성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유불선도 중요도 없는데 어찌하자고 동포 형제를 모두 잡아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십니까? 하늘의 상제라 하더라도 관장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지 못하면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거늘 어찌하여 사람을 상하게 한단 말이오. 다시는 그리하지 맙시다. 만일 이 중에 이 사람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보은의 장안 도서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다시 그리하지 맙시다. 보은 장안 도서라는 최시영 교주가 있는 동학의 총본사를 말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부답이었지만 그중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용궁군 어촌이라는 동네에 사는 신동건은 조부 때까지는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속설에 경상도 부자를 이르자면 경주 교초로 최부자와 순릉의 김자인과 용궁의 신버벌이라고 하는데 버벌이란 위호는 경상도 말로 벙어리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실제 벙어리여서가 아니라 말 못할 만큼 재산이 많은 부자란 뜻입니다. 태코는 보온집이라 하였는데
당시 조선의 풍속에 부자라고 하면 대체로 남에게 공짜로 주지 않고 받을 때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독하게 받아가니 이로 인하여 남과 원수를 맺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신동권 부친대에 와서는 가산이 군속하여지니 양반을 내세우며 만만한 사람들을 불러 강제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중인이나 서인들이 감히 그 집 당상에 오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웃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은 물론 동구까지 머리를 숙이고 지나지 아니하면 혼쭐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동학의 세상으로 뒤바뀌니 옛날의 전쟁에 대해 원난을 갚기 위하여 동학 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70노인과 50노인 부자를 결박하여 그 집 당하에 꿀리고 동학 도인들이 당상 당하 좌우에 둘러서서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집 노부녀는 평소에 집곡 동학 접주는 절박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라 자식 신동권을 시켜 비밀리에 달려와서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급급한 모양새로 곤란함을 세세히 말하고 구원 적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학초는 그 사람을 먼저 보낸 후 소화기찰 3인을 대동하고 신동권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안에서는 호령 소리가 야단으로 일고 있었습니다. 기찰이 먼저 들어가며 집곡 접주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뒤로 학초가 따라 들어가며 결박한 사람부터 풀어주고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학초는 당상에 오르지 않고 마당에 자리를 정한 채 앉았습니다. 여기 무릎 꿇려 계시는 분은 보아하니 이 동네에서 학문을 닦으신 분 같은데 개인적인 가산 문제가 있으면 한두 사람이 찾아와 말로 해도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수백 명이 작당하여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여 주인을 결박하고 이같이 공갈 협박함은 동학 규칙주 어디에 있으며 어느 상제부 명령료일까? 학초가 언성을 높여 말하자 자중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의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기는 오늘이 처음일시다. 그런데 초면 인사도 나누지 않고 잘못부터 지적하시니 어떤 영문인지 알지 못하리이다. 학초는 대뜸 언성을 높여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기찰이 먼저 통지했지만 영접은 없었습니다. 당상에 앉아 계신 좌장은 물론 그 아래 앉아있는 일반 사람들도 일절 영접이 없었습니다. 수인사 거동은 하지 않고 결박한 사람 호령만 내리니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생각됩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 점은 우리 접이 신뢰하였소이다. 여기 묶인 주인으로 말하면 옛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뺏어갔는지라 이제 그 빼앗긴 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결박한 까닭은 옛날엔 이 사람이 이 마당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결박하여 벌기를 친 것에 대한 가품이라 할 것이외다. 학초가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공맹의 도나 유불선 동학 지문에 인민을 결박 공갈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어? 언제는 여러분이 이 당하에서 결박당에 꿀려서 아픈 매를 견디지 못하여 돈을 바쳤고 오늘은 주인이 앉던 마루에 객이 앉고 마당에 주인을 꿀려 호령하는 형세로 뒤바뀌었거려. 그때 여러분들이 죽을 욕을 겪은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지금 대갚아주고 있거려. 듣고 있던 좌중구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는지라 한참 후 학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옛날의 서력은 이미 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마치시오. 학초는 이어서 동학 저변들을 향해 모두가 돌아가 농사하는 이 농사하고 장사하는 이 장사하며 동학 도일이라 핑계대고 남에게 술 한잔 밥 한 그릇 공짜로 먹지 말고 각자 하던 일이나 하여 주소. 만일 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람 귀에 들어오는 날에는 본 도서로 사실을 보고하여 낱낱이 죄를 캐물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학초는 기차를 시켜 회의를 파괴하고 모두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지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곡접 경찰들이 작대기로 등을 쳐서 낱낱이 쫓아내자 모였던 여러 도인들이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다음 회에도 직곡접주로서의 학초의 활동은 이어집니다.